온열 질환 예방하기.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더 위험한 이유와 예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게. 100세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의학정보 채널 닥터백입니다. 저는 닥터백 채널의 전문의 닥터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건강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덥죠? 우리나라 날씨는 고온다습하여 비슷한 온도의 다른 나라에 비해 체감 온도가 더 높게 됩니다. 공기가 습하면 땀도 더 많이 나고 불쾌감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날씨의 특징으로 인해 여름철 온열 질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됩니다. 얼마 전 한낮에 한참 텃밭에서 상추를 따시던 70세의 김영자 할머니께서 갑자기 어지럽고 메스꺼운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진찰해보니 혈압이 낮고 체온이 높아 열사병으로 진단하고 곧바로 에어컨 아래에서 수액을 맞으시면서 회복하셨습니다. 특히 김 할머니는 당뇨로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셔서 물도 잘 마시지 않으셨던 분이라 증상이 금방 나빠지셨는데 다행히 곧바로 병원에 오셔서 바로 회복하셨습니다. 만일 할머니께서 어지러운 증상을 참으시고 계속 일을 하셨으면 아주 위험한 상태로 진행하셨을 겁니다. 또 다른 83세 임병건 할아버지께서 두통과 피부 발진 증상으로 오셨습니다. 임 할아버지는 평소 비염이 있으셔서 에어컨을 잘 틀지 않고 환기도 잘하지 않고 계시다가 많은 땀을 흘리셔서 땀띠와 몸의 수분이 부족하셔서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두통으로 고생하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임 할아버지에게도 수액 치료를 하여 전해질 균형을 맞춰드리고 평소에 물을 자주 드시면서 에어컨을 켜고 생활하실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김 할머니와 임 할아버지의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이러한 온열 질환으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름철 온열 질환은 젊은 사람보다 노년층이 특히 더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왜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더위에 더 취약한지 알아보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온열 질환 예방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어르신들이 온열 질환에 취약한 이유와 예방 방법에 대해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더위로 인한 위험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주위의 어르신들에게 보내주시고 예방 방법에 대해서도 꼭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노인이 더위에 약한 이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노인이 더위에 취약한 5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유들을 이해하는 것이 예방의 첫 번째 단계이므로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체온 조절 능력의 저하입니다. 사람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체온 조절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우리 몸에는 땀샘이라는 중요한 기관이 있는데 땀샘은 우리가 더운 날씨에 체온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땀샘이 없다면 사람이 더위를 훨씬 더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온몸이 털로 뒤덮인 강아지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강아지는 몸이 털로 뒤덮여 있어 몸을 통해 체온을 내릴 수가 없고 가쁘게 숨을 쉬고 혀를 내밀면서 체온 조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털이 없는 몸을 통해 열기를 내보내서 체온을 낮출 수 있게 되고 내보낼 열이 더 많을 때에는 땀을 배출하여 더 많은 열을 내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젊을 때는 더우면 몸에서 땀이 나면서 체온을 자연스럽게 낮추죠. 그러나 노인의 경우 땀샘 기능이 약해지면서 땀을 적게 흘리게 되거나 아예 흘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통해 체온을 낮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체온이 계속 상승하고 결국 열사병이나 열탈진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더운 날 땀을 통해 열을 발산해야 되는데 땀샘의 기능이 떨어지면 땀을 잘 흘리지 못하므로
체온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위에 계속 노출되면 심각한 열사병 상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분 부족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루에 얼마나 물을 마셔야 할까요? 보통 성인은 하루에 23리터의 수분을 마셔야 합니다. 이때 수분을 꼭 물로 마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수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음식만으로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물을 마셔야 합니다. 특히나 더운 여름철에는 배출하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많은 양의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은 체내 수분 감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갈증이 나더라도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미리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활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귀찮아서 물을 더 적게 마시게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지기도 합니다. 탈수가 일어나면 혈압이 떨어지고 심지어 의식 저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혈압 상태에서 더위에 노출되면 심장에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82세 강철식 할아버지는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계신 상태에서 기력이 떨어지면서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기력이 떨어지면서 물을 마시는 것도 귀찮게 느껴지게 되었고 점점 물을 적게 마셔서 탈수 상태가 되어 결국 저혈압으로 인한 실신 상태로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수분이 빠져나가면 탈수와 저혈압 때문에 위험할 수 있으므로 무더운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려 수분이 많이 나가거나 소변이 샛노랗게 진해지면 탈수가 온 상태로 생각하고 소변이 평소대로의 색을 되찾을 때까지 수분을 조금씩 자주 마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기저질환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콩팥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을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저질환은 체내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며 더위에 노출될 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뇨제, 고혈압 약물 같은 일부 약물은 수분 배출을 촉진시켜 탈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탈수 상태가 되면 심장과 콩팥에 부담을 주거나 혈압이 급격히 낮아져 실신하거나 쇼크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고혈압 치료제나 이뇨제를 복용 중이거나 콩팥 기능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은 체내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그 상태로 더위에 노출되면 쉽게 열사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약물 복용 관리와 온열 질환 예방을 동시에 신경 써야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더위에 대한 감각 둔화입니다. 어르신들은 온도 변화에 민감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날씨에도 덥다는 느낌을 잘 못 느끼고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켜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날 에어컨이 없이 창문만 열어놓고 생활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경우 실내 온도가 35도 이상 올라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예전에 제가 방문 진료를 했을 때 한여름에 홀로 계신 어르신 댁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에어컨을 켜지 않고 창문만 열어놓고 선풍기도 켜지 않고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실외 온도는 32도 정도로 아주 높지는 않았지만 실내 온도는 무려 36도에 달했죠. 저희 의료진은 땀이 너무 나고 더웠는데 어르신은 땀도 거의 흘리지 않고 덥지도 않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르신에게 덥지 않으시냐고 여쭤보았지만 어르신은 조금 더운 정도이긴 하지만 참을만 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큰일 날 수 있다고 설명드리고 바로 에어컨을 틀어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름철에는 한낮 동안만이라도 꼭 에어컨을 켜고 생활하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경우같이 어르신들은 본인이 괜찮다고 느끼셔도 실제로는 심각한 열사병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어르신 혼자 생활하시거나 어르신끼리만 생활하시면 이처럼 더위를 잘 인지하지 못하셔서 매우 위험할 수 있으니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이유는 행동 반응이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우면 즉시 그늘로 피하거나 시원한 음료를 마시거나 에어컨을 켭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움직임이 느리고 판단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빠지기 전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게 됩니다. 결국 위험을 느끼지 못하거나 대처가 늦어져 열탈진이나 열사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이나 응급실에서 만난 노인분들 중에 몇 분은 덥다고 느끼시고 갈증을 느끼셨지만 덥고 기력이 떨어지고 또 귀찮아서 더위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결국 의식 저하 상태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열탈진 후 실신하는 사례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었는데 이렇게 고생하셨다가 회복했던 어르신들께 물어봤더니 더웠고 탈수가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 덥고 귀찮아서 조금 지나면 좋아지겠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계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은 분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기력이 없어 활동량이 줄면서 수분 섭취를 적절히 하지 못하면 노년층에서는 더 위험할 수 있으니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신체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거기에 더해 더위에 대한 인지가 늦어지면 더욱 신체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그로 인해 인지가 더 늦어지는 악순환이 되면서 급격히 체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더운 여름철에는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특히 조금 갈증을 느끼면 수분이 많이 부족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더욱 더 적극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2부 온열 질환 예방 방법. 이제부터는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철에는 건강 관리가 중요하지만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면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실내 온도 유지입니다. 온열 질환 예방의 첫 번째는 실내 온도 유지입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실내 온도는 일반적으로 26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온도는 24도에서 26도 사이입니다. 권장 습도는 40에서 60% 사이입니다. 실내 온도가 28 이상 올라가면 열사병 위험이 증가하므로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사용해 공기를 순환시켜 주세요. 습도 관리도 중요합니다. 습도가 높으면 땀의 증발이 잘 안 돼 체온이 내려가지 않으므로 제습기나 에어컨의 제습 기능을 사용해 적정 습도를 유지하세요. 어린이, 노인, 만성 질환자 같은 취약계층은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는 집에서는 실내 온도를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22도에서 24도 정도로 더 낮게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가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거나 선풍기로 공기를 돌려서 열이 한 곳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부 및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를 26 이하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냉방은 냉방병이나 감기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체감 온도가 시원한 수준을 기준으로 조절하세요. 두 번째, 이 시간마다 물 한 컵씩 마시기. 두 번째 예방 방법은 수분 보충입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매 이 시간마다 한 컵씩 물을 마시세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수칙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겠지만 노인분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을 일부러 자주 마시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몸의 수분은 호흡, 땀, 소변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배출이 됩니다. 기온이 높으면 우리 몸은 체온을 끊임없이 내리기 위해 땀을 더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문제는 더 배출된 땀만큼 수분을 보충해야 하는데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노인들은 물을 마시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화 기능이 떨어져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물을 적게 마시면 당연히 탈수 상태가 되고, 이러한 탈수 상태는 몸을 더욱 나쁘게 만드는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수분 섭취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해진 시간마다 물 마시기.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정해진 시간마다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기상 직후, 식사 30분 전, 외출 전후, 오후 간식 시간, 잠자기 1시간 전 등으로 시간을 정해서 마시는 것입니다. 2. 한 번에 많이 마시지 않기. 노인분들은 위장이 예민할 수 있어 소량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10만 150ml씩 하루에 총 6번에서 8번 정도 마십니다. 3.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 등 대체 음료를 활용합니다. 맹물이 싫은 경우 보리차, 옥수수차, 미지근한 물 등으로 마십니다. 단,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나 홍차 또는 당분이 많은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는 피합니다. 이러한 카페인이나 당분은 수분 배설을 더 많게 하여 오히려 탈수가 될 수 있습니다. 4. 음식으로 수분 섭취를 보충합니다. 수분이 많은 음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수분이 많은 수박, 오이, 참외, 때, 미음, 죽, 젤리, 푸딩, 두유 등 삼키기 쉬운 간식으로 수분을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 5. 물 마시기 편한 환경을 만듭니다. 가벼운 컵, 빨대컵, 손잡이 컵 등을 사용하면 스스로 마시기 더 쉬워집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물병을 두거나 포스트잇, 핸드폰 알람을 2시간마다 울리게 하여 물을 자주 마시는데 사용하세요. 6. 연화장애 같은 삼킴 곤란이 있는 경우에는 점도 조절제를 넣어 마실 수 있게 하거나 젤 타입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문의나 재활치료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7. 요실금 같은 배뇨 불편감 때문에 물을 안 마시는 경우에는 전문의 상담을 통해 원인을 해결해 주세요. 수분 섭취는 방광 건강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노인의 하루 권장 수분 섭취량은 체중 건강 상태, 기온 활동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꼭 얼마를 마셔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콩팥과 심장 기능이 나쁘지 않다면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 수분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수분량은 음식으로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분을 꼭 물로 섭취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많은 수분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더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본인의 건강 상태나 소변 색깔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온열 질환의 예방 방법은 가장 무더운 시간에 외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가 더위가 가장 심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외출을 하게 되면 온열 질환의 위험이 커지므로 가능하면 이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하세요.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한다면 자주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고 넓은 챙이 있는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추천합니다. 양산을 쓰면 태양이 가려지는 지점의 온도는 7도가 내려가고 체감 온도는 10도가 내려가 온열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양산은 피부암 등 피부 질환을 줄이고 탈모를 방지해 줍니다. 특히 한낮에 밭에서 일을 하거나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는 것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온열 사고의 대부분은 이렇게 한낮에 야외 작업 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야외 활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즉시 대처하는 것입니다. 온열 질환이 발생할 때
내가 느끼는 증상은 현기증, 피로감 및 무기력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집중력 저하, 혼란스러움, 갈증, 불안감, 답답함, 숨가쁨 또는 불쾌감 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나타나는 증상은 체온이 올라가고 얼굴이 붉어짐, 피부가 건조하거나 축축함, 과도하게 땀을 흘리거나 땀이 멈춘, 맥박 상승, 호흡수 증가, 혈압 저하, 의식 저하 또는 의식 혼미, 경련, 구토, 피부 창백 또는 청색증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더운 곳에서 장시간 활동을 한 이후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온열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늘이나 에어컨이 작동되는 실내, 환기가 잘 되는 장소로 이동시키고 차량 안에 있을 경우에는 즉시 외부로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말은 제대로 하는지, 말에 대한 반응이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이후에는 호흡과 맥박 상태를 확인합니다. 의식이 떨어지고 호흡과 맥박 상태가 일반적이지 않다면 즉시 119를 부르고 체온을 낮추는 다음에 처치를 합니다.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는 먼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다만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헐렁한 옷으로 갈아입히거나 옷을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거나 부채나 선풍기를 이용해 바람을 불어줍니다. 겨드랑이, 목, 사타구니 등 큰 혈관 부위에 찬물 찜질을 해줍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를 하고 응급처치를 시행합니다. 젖은 수건으로 닦고 부채질로 체온을 낮춰줍니다. 의식이 없을 때는 기도로 넘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을 주지 않습니다. 환자의 머리를 옆으로 돌려 기도를 확보해 줍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열이 40도 이상의 고열이거나 의식이 혼미하거나 없는 경우, 경련을 하는 경우, 계속 구토, 두통, 어지럼증 지속되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또한 고령자, 어린이, 심장병, 콩팥병, 당뇨 같은 만성 질환자가 증상이 있을 경우에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하면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분과 전해질을 땀을 흘리거나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기온이 높은 한낮에는 외출을 자제하며 시원한 환경을 유지하고 틈틈이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3부 함께 실천하는 마음. 노인에게서 온열 질환이 한번 발생하면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본인의 증상에 대해 감각이 떨어지고 무뎌져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작은 예방조치로도 무사히 여름을 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방 방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과 배려입니다. 자녀분들께서도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에게 신경을 쓰고 조금 더 배려를 한다면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괜찮다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더운데 에어컨 좀 켜세요 보다는 더위에 약한 나이에요. 조금만 덥고 기력이 떨어져도 에어컨 켜시고 물 자주 드시면서 시원하게 지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또한 어르신들께서도 본인의 건강은 자기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에어컨을 장식품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날씨가 너무 더울 때는 선풍기와 함께 에어컨을 틀고 생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온열 질환 예방 수칙 모두 기억하시고 실천해 주세요. 온열 질환은 예방이 가능하며 특히 어르신들은 스스로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과 이웃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께 꼭 공유해 주세요. 영상 시청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닥터백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지키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중장년층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닥터 백 채널에 관심이 있으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댓글로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저희가 응원 메시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